진장, 진장 망할. 러시아는 트위터의 단 한 번의 업데이트 때문에 그들이 선전망을 구축하는 데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보시다시피 러시아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인, 우크라이나인, 심지어 칠러시안인 척하는 여러 계정을 만드는 거였죠. 트위터의 새 업데이트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미국 시민인 척하는 이 계정들 대부분은 실제로 러시아 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와, 위대한 무드 러시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러시아 계정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유럽 국가에 살고 있네요. 즉, 이 계정들은 러시아에게 나토가 얼마나 위험한지 주장하면서도 정작 나토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말하자면 러시아는 선전에 수백억 루블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업데이트의 심각성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텍사스의 메리 타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일하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로 러시아를 전혀 미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결국 텍사스가 러시아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주 경제 규모가 러시아 전체 국가보다 더 크니까요.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이 계정이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녀의 트윗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말을 하면 바로 굴락으로 보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안나 일라소바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러시아 전선의 군인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며 완전한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키우를 점령하기 위한 3일짜리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오해한 것 같네요. 그녀가 더블린이라고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장 웃긴 예시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뉴스 계정에서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수십 년간 미국인들에게 거짓말한 건 주류 언론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죠. 저는 이 트윗을 보고 걱정됐지만 다행히 이 계정은 파키스탄에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파키스탄 주류 언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파키스탄 언론을 잘 몰라도 파키스탄 주류 언론을 보는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새 뉴스 소스를 찾고 있었어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뉴스 계정을 분명히 신뢰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 군 뉴스 계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계정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계정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인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러시아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신뢰할 만한 러시아 뉴스 계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계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하지만 푸틴은 약 1400억 루블, 즉 150억 달러에 달하는 선전 전략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어쨌든 농담은 접고 이 계정들이 모두 러시아 정부 소유는 아닙니다. 분명히 일부는 그렇겠지만 이 계정들 중 일부는 러시아 선전을 퍼뜨리는 여러 나라의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계정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출신이 아닌 많은 계정들은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돈 때문이라면 그들은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유튜브가 트위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지만 트위터 인센티브는 매우 특별합니다. 보시다시피 약 1년 전에 트위터는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즉, 트위터에 트윗을 올리는 누구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트위터에서 말하는 인프레션 기준으로 100만 뷰당 약 8달러에서 9달러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유튜브 등보다 100만 인프레션 얻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에 대한 대가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호주 같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물론 서구권에서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조회수에 8달러가 큰 돈인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친러시아적인 관점을 퍼뜨릴 추가적인 동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이죠. 수억 개에 달하는 봇들이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고 그저 원하는 게시물의 좋아요나 싫어요만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당신이 친러시아적인 내용을 올리면 그들은 그 게시물의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친우크라이나, 친서방, 반러시아 글을 올리면 그들은 싫어요를 누릅니다. 즉, 외국인들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친러시아적인 댓글이나 친러시아적인 뉴스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러시아 봇들이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것입니다. 그 게시물은 더 많은 조회수를 얻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확실히 복잡한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왜곡된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위터 업데이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빠르게 돈을 벌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미국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유럽, 연합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트위터에 로그인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만 뉴스를 접한다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발표되는 신뢰받는 여론조사를 보면 양쪽, 즉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 역시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그냥 접하기만 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트위터의 경우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뜻이고 트위터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 변화화를 이루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틴은 매년 약 150억 달러를 오로지 선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예산에 포함되며 약 5천만 달러만 국내에서 사용됩니다. 푸틴 같은 독재자도 자국 시민들이 원치 않는 소식을 접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계속되는 3일짜리 특별 군사 작전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인들은 군대가 전선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렘린의 선전 도구인 러시아 신문들이 최근 서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 계획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러시아 신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최근에 벌이고 있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 평화 계획은 서방에서 모스크바에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아침 이곳 신문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이번 외교 시도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듯합니다. 키예프와 유럽 비난도 많고 모스코프스키 캄소몰레츠는 타협 없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전까지 평화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키예프 거리에서 점령군 순찰대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같은 신문, 다른 기사일 뿐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유럽 우크라이나 갱단은 트럼프의 계획을 러시아에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수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평화로 이끌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캄스볼스카야 프라브다의 이 외교 전문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상황을 3-4번 겪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 우크라이나의 기정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봐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에도 다를 거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모두가 방금 들은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러시아 선전 신문들이 어떤 평화 계획이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평화 계획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테어 인사이더 조사관들은 이 새로운 평화 계획과 러시아가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계획을 비교했습니다. 이스탄불 협상에서요.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때가 푸틴이 침공을 발표한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새 계획의 일부 조항은 2022년 이스탄불 논의 당시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불리합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영토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는 제재 해제, G8 복귀, 미국과의 장기 파트너십까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구합니다. 2022년에는요. 그들은 유럽은행에 있던 러시아 국부펀드 자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돈의 3분의 2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서 우크라이나에 유익한 건 군대 규모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이 8만 명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약 6만 명으로 합의했지만 그 외에는 이 계획이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이 되면 외교 비행기가 우크라이나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협정이나 심지어 항복협정에서도 이런 조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1, 2년 정도 자국 영공에 군용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합의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발 비행기는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 외교관이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평화 계획이나 항복 계획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믿기지 않습니다. 크렘린 TV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스탄불 플러스 클스로 불립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스탄불에서 제안한 계획보다도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의 28가지 요점이 젤렌스키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마감일은 11월 27일입니다. 젤렌스키는 부러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가 왜 싸웠나? 라는 핵심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 버스 협정이 결과라면 왜 싸웠나요? 즉 2022년 러시아가 이스탄불에서 요구한 데 더해 우리는 영토 요구까지 포함된 이스탄불 플러스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명시된 목표와 이 계획에서 제안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둘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받은 그 문장에도 이미 그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강하게 양측을 압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요. 공지 레빗이 어떻게 싸웠는지, 암사자처럼 그녀는 실제로 그녀는 이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가 가장 똑똑하고 결단력 있다고 말합니다. 와라 들이 주수감사절엔 이 일에 감사할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의 행동을 그리고 맞아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안전 보장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진정한 안보 보장은 발러시아 노선을 포기하고 발러시아 국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발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는 항상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한 명이 아니라 트럼프가 10명 있어도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발러시아 노선을 포기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확인했고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희 영상 일부가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제한됐습니다. 아마 유튜브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올린 영상 클립을 좋아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유튜브는 전쟁 클립을 광고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제한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자체 플랫폼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직접 구축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검열 없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독립 언론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셔서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채널과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샘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